현재 파일 플러스는 FBM에서 작동되고 있지 않고 아직 진행 중이지도 않습니다. FBM이 가동되고 나서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측하고 있는 예상 프로젝트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보다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더 확장되고 더 진화되는 모습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FBM이 가동이 되면 아마 파일 플러스가 이렇게 작동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일 플러스가 작동되고 있는 방식도 좀 곁들여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파일 플러스 그리고 FBM 간단한 개요. 그리고 파일 플러스 FBM에서 작동될 파일 플러스는 모실레 파일 플러스 공유 시스템, 그리고 모실레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평판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다오가 있는데요. 데이터 다오는 다음 섹션에서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아니면 그냥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고 파일 플러스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수정한 PPT 파일이 안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걸로 설명을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이걸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파일 플러스는 혹시 들어보셨죠?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라면 파일 플러스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파일 플러스는 파이프인 네트워크의 성장을 위해서 사회적 신뢰 계층을 추가해서 파이프인 네트워크의 성장을 꾀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검증된 고객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한 SP에게 10배의 보상을 주는 엄청난 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그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핵심 요소가 이제 파일 플러스 팀에 있는 루트 키홀더가 있고요. 주최 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추가되는 공증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고객,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할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핵심 주축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저장할 곳을 찾아서 이제 비싼 비용을 내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근데 저장하는 것보다 파일포인 네트워크에 저장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안전하고 유용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저장하려고 하면 이제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고 안전한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를 검색하고 하기 위해서 파일 플러스 프로젝트를 이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청한 고객의 데이터와 고객을 공증인이 검증을 하고 데이터 캡으로 할당을 해주게 되면 이 데이터 캡을 가지고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와 거래를 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저장한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는 파워를 10배 이상을 보상을 받습니다. 10배 이상이 아니라 10배에 좀 못 미치는, 실제로는 10배에 좀 못 미치는 파워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제가 현재 지금 4차 공중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4차가 지난 12월에 선발됐지만 아직까지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3차에 활동을 했던 3차 공증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차에 선발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에 4차 공증인이 6개 지역에서 88명이 선발이 됐어요. 보시면 지역별로 중국에서 33명이 선발돼서 전 세계 88명 중에 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23명,
중국을 뺀 아시아에서 20명, 유럽에 9명, 오세아니아주에서 2명, 아프리카에서 1명.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아마 특별히 뽑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국이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SP가 가장 많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에 아시아-GCR이라고 해서 아시아에서 공증인도 꽤 많이 나왔는데 지난 3차에 12명보다 8명이나 많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게 중국에서 33명의 공증인이 활동을 하고 이번에 뽑혔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20명이 뽑혔는데 이 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기타를 제외하고 나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에서 무려 12명이 뽑혔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많은 마이너 SP들이 아시아 아니면 유럽, 미국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간 곳이 홍콩, 싱가포르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하고 중국하고 합치면 싱가포르에 12명이 있는데 합치면 약 50명이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무려 50%가 훨씬 넘는 공증인이 중국에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아마 프로토콜 앱스타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담합 문제가 생기겠죠. 공증인끼리의 담합도 있겠지만 SP와 고객과 공증인이 한 몸체처럼 움직이게 되면 사기, 그 다음에 데이터캡 남용,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4차 공증인 활동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인데, 지금 3차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공증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데이터캡의 남용, 사기 문제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사가 종결이 되고 문제가 되면 이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자 해서 4차 공증인 활동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파일 플러스가 문제가 한 개가 있는데요. 데이터캡을 신청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신청 순서대로 데이터캡을 할당받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면요. 지난주 월요일날 지금 이 대시보드를 좀 파일 플러스 대시보드를 보면 지금 활성화된 대용량 데이터캡 신청이 340건 이상입니다. 건수로는 약 1,500건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3차를 기준으로 해서 340건을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서명을 받아야 될 그러니까 데이터캡들이에요. 지난 3차의 공증인이 50명 정도가 되는데 50명이 서명을 하려면 2명이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4건, 15건 정도를 한 공증인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증인이 50명이 다 활동을 잘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서 약 20명 정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캡 서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데이터캡 서명하기 위해서 실사하고 질의응답하고 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며칠 걸릴 수도 있고, 고객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공증인이 연결이 안 된 데이터캡 아니면 비인기 데이터캡을 신청한 고객 입장에서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이 밀려나고 아예 신청된 게 천원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 신뢰 계층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하고 버려질 수도 있고,
또 파이코인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증인, 고객, 그리고 SP들이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 것만 데이터값 서명해주고 데이터 실링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파이코인의 성장도 저해하는 문제가 되고 신뢰도 저해가 되고 가치도 하락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데 FBM이 만약에 가동되면 이런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FBM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FBM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컨트랙이 가장 주된 것이고, 그 스마트 컨트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파이코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데이터 저장과 검색 기능이거든요. 이 데이터 저장과 검색 기능,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서 이 FBM이 활성화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인들에게 이제 파이코인이나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FBM이 뭐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복잡한 설명으로 말해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잘 모르는 분들이, 아주 초보인 분들이 쉽게 FBM을 알 수 있을까라고 좀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파이코인은 이런 것이고 FBM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이제 FBM이 생기면 가격이 껑충 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FBM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레이어 1, 2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쉽게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파이코인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제가 비유를 많이 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파이코인 네트워크는 그냥 불모지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FBM은 이제 토목공사를 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깨끗하게 이제 경기 정리를 해놓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레이어 2가 활성화되면 그 위에 어떤 건물이든 고객이 아니면 개발자가 어떤 모양의 어떤 다양하고 어떤 크기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파이코인이고, 파이코인 네트워크 안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FBM이 가공을 해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렇구나, FBM이 뭔가가 되는 게 아니고 FBM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장치다라고, 도구다라고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FBM 안에서 파일 플러스가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는 공증인, 그 다음에 고객, SP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파일 플러스 안에 공증인 시스템, 아까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FBM 안에서 어떻게 파일 플러스 공증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무신뢰 파일 플러스 공증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파일 플러스 공증 시스템이요 주관적이고 중앙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파일 플러스 팀에 의해서 선발된 공증인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중앙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문제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신뢰가 필요 없는 무허가 공증 시스템이 파일코인 가상 머신에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스마트 계약화되면,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 공증 시스템도 훨씬 더 아까 문제가 생겼던 사기나 남용 문제도 좀 해소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신청했던 먼저 신청했던 그 계약 조건에 맞으면 승인되는, 그러니까 먼저 신청했는데 몇 개월, 몇 달 아니면 몇 년 걸려서 승인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개발하게 되면 파일코인 생태계도 확장이 될 거고요. 이걸 개발하고 이걸 시스템화하면 파일코인이 이제 사용처도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시연에서 보시다시피 지금은 테스트 필로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진짜 파일코인 가지고 하게 되겠고 이러한 용처들이 파일코인의 용처들이 다양하게 생겨날 거고 그러면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고객이 데이터 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 FBM 안에서 만들어진 공정 시스템 안에 그냥 하지는 않을 거야 아니에요. 어쨌든 파일코인을 보증금으로 넣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벌칙금도 생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 파일 플러스 공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수익이 창출될 수도 있고요. 또 스토리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이제 데이터 캡 신청하고 받고 하는 이런 수동적이고 주관적이고 중앙화되어 있는 것보다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개발될 거고 훨씬 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진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ETL 파이프라인, ETL이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계속 생산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24시간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계속 생산되는 이런 데이터들도 계속해서 추가되고 하면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